정말 쉽죠. 뭐 이런 거를 팁이라고 하냐. 당연히 풀이 한 군데는 나고 한 군데는 안 나면은 한 군데만 치고 풀이 나지 않은 것은 기다렸다가 다음에 치면 되지. 그걸 뭐 팁이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의외로 농사에는 강박을 가지고 뭔가 100%를 만들어내야겠다고 농사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대장입니다. 벌써 7월 중순이네요. 나무대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나무 출하나 식재보다도 농장 관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8월, 5월부터 한 9월, 10월까지는 농장 관리, 조경수 농장 관리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무대장과 함께 바로 이 제초 작업에 집중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초 관리, 풀 관리만 잘하더라도 농장의 약 70% 이상, 80% 이상의 관리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제초 작업은 농작물, 조경수 농장, 나무 재테크 농장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무대장이 오늘 지금 방문해서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 의성군 나무대장이 산림 경영 계획 인가를 받아서 조경수 농장으로 탈바꿈한 이 육정 정도 약 18,000평 되는 이 농장은 아직 제초 관리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3회에서 4회 정도 집중적으로 제초 관리를 한 결과 지금 대부분의 맹아들, 나무 둥치에서 난 맹아들이 한 80% 고사를 냈고, 풀들도 기존에 우거졌던 임업지대의 특색에 맞게 논밭처럼 지금 풀씨가 많이 흩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풀이 많이 자라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제초 시기가 되지 않았다. 지난 제가 한 6월 정도에 1회, 5월 말에 1회차 제초 작업을 한 뒤에 지금 풀이 아직 자리 잡히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저는 오늘 아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제초 작업을 하러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제초 작업을 할 때 생각보다 쉬운 방안인데 이 방안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으셔가지고 한 해 제초를 실패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2회에서 3회 제초 작업만 하면 되는데 4회, 5회 6회 과도한 제초 작업으로 인해 농장 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농작물에 제초제 해가 가거나 아니면은 풀이 너무 웃자라서 제초 관리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이게 왜냐면은 농장이 크던 작던 어떻게 보면은 농장이 워낙 곤력적으로 크게 펼쳐져 있거나 아니면 작은 농장이라 할지라도 그 농장 토질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경사도의 특색이 달라서 A, B, C, D 구역 아니면 EF 구역까지 권역마다 풀이 자라는 풀의 종류라든가 성장세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곳 나무대장이 직접 경영하고 있는 이런 임야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 많은 지역, 많은 평수의 농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A, B, C, D, EF 권역이 일반 논밭에 비해서 더 다양하게 펼쳐지겠죠. 그렇게 되면 풀이 자라는 종류라든지 풀의 성장세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보통 풀이 전체 농장의 한 70% 정도 면적의 풀이 나고, 그리고 그 풀 크기가 발목에서 정강이 정도 위치가 평균에 올 때 제초제 작업을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제초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농장이 크거나 아니면은 토질이라든지 경사도가 뒤죽박죽이라서 이렇게 풀이 나는 권역 자체가 어떤 곳에는 풀이 나고 어떤 곳에는 풀이 나지 않을 시에는 정말 제초하기가 난감합니다. 왜냐면은 풀이 너무 작을 때 전체 제초를 해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은 풀이 나지 않은 공간까지 비효율적인 제초를 해야 되고, 그리고 풀이 너무 적을 때 제초를 해버리면은 풀약을 치자마자 발하지 않고 땅속에 남아있던 풀씨들이 발화를 하면서 풀약을 쳤는데 분명히 다음 주가 되면은 바로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풀씨가 발하면서 풀이 성장해서 다시 풀밭이 되어버리는 그런 좋지 않은 광경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전체 권역권의 광역권의 풀을 한 번에 잡기 위해서 풀이 나지 않은 공간까지 70% 풀이 나는 면적을 채워보려고 제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풀을 방치를 해버리면은 어떤 곳은 이제 풀약치기가 딱 적당한데 어떤 곳은 풀이 너무 웃자라서 벌써 사람 키만큼 되어서 제초하기에 불가능하여 예초기를 대거나
아니면 풀약 치는 행위를 그 애는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지혜를 내야 되겠습니까? 나무대장이 오늘 풀약 치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음에도 요 농장에 제초를 하러 온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바로 권역권의 풀이 많이 난 권역만 제가 몇 군데를 정해서 부분 제초, 권역 제초를 하는 것이 그 현실적인 지혜로운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임야이기 때문에 경사도가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하단 부분에 수분기가 많이 채워서 하단부에 나무 성장세도 높고 그리고 풀들도 하단부에 많이 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상단부터 하단까지 100% 잡았을 때 하단부 45% 지점에 거의 모든 풀들이 성장세가 빠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단부 권역 제초를 부분적으로 해야겠다. 오늘 마음을 먹으면서도 하단부에 보면은 풀들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렇게 도단한 이 맹아들, 이거 나무 둥치들, 잘라낸 나무 둥치에서 도단 요 맹아들이 사람 가슴 높이까지, 사람 무릎 높이까지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지 않은, 고사하지 않은 맹아들이. 그래서 이 맹아들을 중심으로 제초를 해주되, 그리고 아카시 나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에서 수많은 새순이 도단하기 때문에, 맹아가 도단하기 때문에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펼쳐져 있는 아카시 나무를 제초를 하면서 아직 잡히지 않은 맹아들, 그리고 하단부 쪽에서 몰려드는 그 경사도의 수분 때문에 성장세가 급격히 이루어진 그 풀들만을 부분적으로 제초를 하면서 요 농장을 18,000명 되지만은 제가 반나절마다 부분적으로 한번 훑고 간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제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나무대장처럼 한 18,000평, 10,000평 단위의 큰 농장들도 제초제를 여기는 쳐야 되고 여기는 쳐야 되지 않아서 제초제 타이밍을 늦춰서 풀 관리에 실패할 염려도 없고, 그리고 전체 풀을 한 번에 잡아야겠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해서 풀이 아직 전체적으로 70% 정도 자리 잡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풀약을 무리해서 전체적으로 치느라 노동력과 시간과 제초제 비용과 그리고 풀씨가 다음번에 빠르게 자리 잡혀서 제초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초에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제초를 하는 방법이 바로 이 권역 제초, 부분 제초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농장이 설령 작더라도 뭔가 풀씨가 모여서 발화하는 부분, 그리고 수분이 모여서 그쪽에 풀씨 발화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되는 그런 포인트 부분들을 찾아서 다음번 제초 타이밍까지 그냥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 풀들만을 전체 면적을 제초를 하지 마시고 그 풀들만을 찾아서 제초를 하거나 그 권역, 그 부분만을 찾아서 부분적으로 포인트 제초를 해준다면은 다음번 제초 타이밍에 맞춰서 모든 면적을 효율성 있게 제초하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나무대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여기 한 18,000평 되는 큰 농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니기 힘든 산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5통에서 6통, 20리터니까 야간 5통에서 6통, 6마일 정도 되는 소량의 제초 희석액으로 이 농장 전역을 부분 제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는 100% 깔끔함, 그런 강박을 지우고 농사를 진행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물을 키우다 보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작물은 내가 힘을 50%만 줘도 좋은 작물이 된다 하면은 어떤 작물은 80%, 90%를 줘야 제대로 된 작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나무 재테크라는 것은 비용적으로 우리가 재테크에 성공을 해서 돈을 순수익을 창출해 내고자 하는 그런 행위가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농작물을 100% A급으로 만들겠다, 모든 풀을 내가 일시에 무조건 잡아야겠다, 모든 나무들이 해충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로 있어야겠다, 그런 강박으로 농사에 접근을 하시면은 설령 농사는 잘 될지라도 재테크에는 마이너스 효율이 발생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에 집중해서 우리는 재테크, 돈을 만들어내는 그 중심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좋은 농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무대장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초를 하느라 어떻게 제초를 하는지 실질적으로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지만은 그냥 풀이 있는 부분에, 이런 풀들은 제가 치지 않습니다. 이런 풀들은 다음번 70% 정도 전체 면적의 풀이 자리 잡을 때 제가 풀약을 치려고 남겨놓은 것이고, 부분적으로 키가 무릎까지 오는 맹아들, 그리고 하단부 몰려있는 수분 때문에 몰려서
급격히 성장세를 이룬 하단부 풀들만 제가 집중적으로 부분 제초를 해줬기 때문에 다음번 제초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제초 관련해서도 뭔가 재테크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전체 제초를 하지 않고 부분적인 제초를 하는 방법도 있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쉽죠? 뭐 이런 거를 팁이라고 하냐. 당연히 풀이 한 군데는 나고 한 군데는 안 나면은 한 군데만 치고 풀이 나지 않은 것은 기다렸다가 다음에 치면 되지. 그걸 뭐 팁이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의외로 농사에는 강박을 가지고 뭔가 100%를 만들어내야겠다고 농사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랬죠? 재테크, 돈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순수익을 내가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사를 지어야지 돈을 벌 수 있지. 농작물에 너무 집중한 농사를 지어버리면 오히려 몸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나가고 재테크적인 그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포인트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무대장이 이렇게 부분 제초, 권역 제초에 대해 설명하면서 연암은 나무 재테크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상 나무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무대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 농사의 모든 것 나무대장.